자, 이번 시간은 현대사 중에서도 남북 교류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로 해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54년도 이승만 때죠. 이때 제네바 회담이 열립니다. 제네바 스위스죠. 제네바 회담.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기 이 제네바 회담은 이제 그 국제연맹회관에서 그 19개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가지고 16개 국가지, 그 19개 외상들이 모여서 한국이 이제 평화적인 그런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모색했던 그런 회담입니다. 국제 정치 회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견이 대립하죠. 남과 북이 달라. 생각하는 게 남과 북이 다릅니다. 내용이 많아서 쓰진 않을게. 대표적으로 얘네 이 남쪽이 얘기한 거는 유엔의 감시 하에서 하자. 유엔의 감시 하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자. 인구 비례. 이거 예전에 그 5.10 총선 하기 전에 유엔의 그 소총회 그 전에 막 열렸던 거 있잖아. 그 해방 3년사에서 거기서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얘네들은 아니다. 전조선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주관을 하자. 그리고 중립국 감시에 의해서 총선거를 하자. 인구 비례는 빼고, 인구 비례로 하면 북한이 불리하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어쨌든 결렬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진 통일론을 북쪽으로 진격한다 요거야. 북진 통일론. 그러니까 무력으로 통일하자 요겁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하니까 반공, 그다음 반북, 특히 반공 정책을 취하죠. 반공 정책. 반공이 당시에는 거의 맞는 키워드야. 그럼 북한은 어쩌냐? 북한도 똑같아. 북한도 ES라고. 북한도 남조선 혁명론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점령하자. 미국한테서 해방해 시켜주자. 뭐 이런 거죠. 남조선 혁명론. 남조선도 혁명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승만이요. 통일을 전쟁 일으키면 안 된다. 우리 6.25 참상 알지 않냐. 그래서 통일을 평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통일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탄압했습니다. 심지어 사형시켜서 죽여버려요. 58년도 때 대표적인 진보당 사건이 있습니다. 조봉암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죽죠. 진보당 사건. 평화통일 얘기했다고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공화국으로 볼게요. 3공화국. 박정희 때요. 3공화국은 이승만은 1공화국, 그다음 장면 그 정부 2공화국이고 이제 박정희 때 3공화국. 자,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 먼저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삼경제 건설 후에 통일하자. 후 통일론 이렇게. 요거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계승하죠. 그다음에 68년도 때 1.2.1 사태라고 해서 1월 22일 날 68년도 김신조 패거리들 해가지고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고 이렇게 했잖아. 이걸로 남북 갈등이 너무나 첨예해집니다.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그러다가 69년도가 되잖아. 상공화국 때. 그럼 대땅뜨가 이루어져. 대땅뜨. 요거 이제 닉슨 독트린이야. 닉슨 독트린.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소련이 분쟁이 일어나면서 사회주의가 조금씩 와해되죠. 그러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탁구 치면서 핑퐁 외교를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랑 친해진 거야. 그다음 70년대 되면 7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8.15, 왜냐면 이 대땅뜨 분위기라서 그래. 8.15 평화란 말을 다시 이렇게 쓰잖아. 이 평화라는 말 썼다고 해가지고 사형시켰는데 말이야. 평화 통일을 구상하고 그걸 또 선언합니다. 8.15 평화 통일 구상 선언합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 우리 각 체제들 있잖아. 사회주의 체제. 이거를 선의의 체제 경쟁을 하자. 이렇게. 선의의 체제 경쟁을 이제 제의를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지. 북한을 드디어 대화 상대로 인정한 거야. 이제 그냥 우리가 가서 쳐들어가 가지고 없애버리고 요런 그 적화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화 상대로 인정을 했다라는 게 의의가 있죠. 대화 상대로 인정.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설명하려고. 이 다음 건 좀 중요합니다. 71년도 때 있었던 게 남북 갑자기 막 이 박정희 시대인데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되고 있지.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남북 왜 이래 이거? 적십자 회담 이루어집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제의한 거야. 이산가족 찾기. 6.25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발생했잖아. 뭐 그 전에서도 사실은 갈려졌었고 그 위에는 소련, 밑에는 미군 이래가지고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이제 제의를 했는데 실패합니다. 실패. 72년도 때 이거 중요해요. 72년 7월 4일에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남북 공동선언. 비공식 접촉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공식 접촉이 아니고 이때 간 사람이 이우락이라는 사람인데 얘가 북한에 이제 가서 얘기를 나눈 거야. 근데 자기가 가서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살할 수 있는 그 약을 가지고 갔대. 여차하면은 그냥 거기서 죽으려고. 그래서 비공식 접촉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거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온 슬로건이 우리 통일을 자주적으로 하자. 자주적으로 외세 간섭 없이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하자. 전쟁이 아니라 평화통일 자주 평화 마지막 우리 민족을 대단결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이제 방향을 잡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주통일하고 남의 간섭 없이 남의 나라 그다음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이렇게 합니다. 요걸 위해서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조절위원회. 그다음에 남북 직통전화. 그냥 남북은 안 쓰게 직통전화도 개설하고요. 하지만 결과 갑자기 남쪽에서는 유신을 단행합니다. 72년 10월달에 10월 유신 제재를 해버리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버립니다. 대화하자고 해놓고서는 자기네 그 독재 체제를 강화한 걸로 써먹은 거야. 그리고 당연히 남북 공동선언 그냥 끝나는 거죠. 헌법을 제정하는. 둘 다 독재 체제를 이걸 기회로 만든 거지. 이게 이제 그 3공화국 박정희 때 있었고, 자 4공화국 요것도 박정희입니다. 이걸 유신 체제라 그래. 유신 체제 73년도. 이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6월 23일 날에 평화통일 외교 정책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유엔 쓸게요 그냥. 평화통일 외교 정책을 추진을 해요. 그 이 일환으로 그 남북한 같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자 이걸 제의를 합니다. 근데 안 되죠. 나중에 됩니다. 나중에 노태우 때 나가서. 그다음에 전두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두환 5공화국이라고 쓸까요? 전두환이라고 쓸게요. 전두환 때는 쓰진 않겠습니다. 전두환만 써놓고 말로 가볍게 할게요. 82년도 때 우리 민족을 화합하고 그다음 민주적인 통일을 이제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통일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하고 통일헌법 초안까지 작성을 해.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통일정부를 구상을 하려고 했죠. 이제 했지만 뭐 끝났고요. 좀 놀라운 일이 이제 그 84년도 때 있었는데 남한의 홍수 피해가 엄청 크게 나. 이건 좀 그냥 써줄까? 84년도 때 남한의 홍수 피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요. 북의 구호 물자를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남한에다가. 이걸 계기로 해서 85년도 때 최초로 이산가족이 이제 만나게 돼요. 최초 이산가족 상봉이 있게 됩니다. 이산가족 우리가 불쌍해 보였나? 뭐 이렇게. 사실 더 중요한 게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고려 연방통일안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북한이 이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가서 좀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방제를 주장을 해. 그러니까 중앙 정부, 지방 정부를 나눠서 중앙 정부는 외교권하고 군사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 정부는 행정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약간 미국 스타일로 했는데 뭐 그냥 흐지부지 되죠. 노태우 때 중요하죠. 노태우
노태우 때 88년도 때 77 특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똑같아. 다시 반복인데 북한을 이제 적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이거야. 이제 적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공동체다라고 이제 그렇게 포용을 하는 게 77 특별 선언입니다. 이거 여기 있었잖아. 이게 70년에도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 물론 기만한 거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 때 쓰진 않을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또 제안을 해. 그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으로 하자. 그래서 남북 국가 연합을 제안하고 뭐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거죠. 91년도 때 고위급 총리급이야. 고위급 회담을 갖습니다. 6월 달에 총리급 회담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유엔이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남북한이. 모가디슈 영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다 유엔 동시 가입한 것도 중요하고 고위급 회담한 것도 중요해요. 이거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은요. 우리 상호 서로 체제를 인정하자 이거야. 너네 사회주의냐? 오케이 인정. 우리 자본주의 인정. 그 다음에 서로 아이고 왜 이래 이거 느리지?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래서 상호 불가침.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 내부에서 민족이야 문화 교류를 하자. 여러 가지 교류를 확대시키자. 요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상호 체제를 인정했고요. 서로 침략하지 말자. 불가침. 민족 내부 교류를 확대하자. 이렇게 하고 이거에 대한 결과 짜라란 92년도 물론 다 뒤집어 버리지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합니다. 비핵화 선언 중요하죠. 노태우 때 중요한 일이 좀 많았네. 노태우 다음에 대통령 누구지? 김영삼이야. 이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김일성이 죽어요. 그래서 93년도 때 갑자기 뒤통수 치는 거야. NPT라고 해가지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어. NPT. 여기를 탈퇴해버립니다,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인데 이거 탈퇴해버려. 이걸 이제 짐미 카터가 북한을 방문하고 이래요. 어쨌든. 근데 또 이상한 건 남쪽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남북 정상회담. 요건 이제 김대중 때 가서 이루어지죠. 그다음 북쪽에서 북한하고 직접 대화할래. 북미 직접 대화. 요것도 문재인 때 이루어지죠. 물론 좋게 끝나진 않았지만. 자, 이걸 이제 제네바 합의라 그럽니다. 제네바 합의. 이렇게 제네바 합의. 제네바 또 나오네. 스위스 제네바 합의. 94년도입니다. 여기 뭐 하냐면 이제 핵 포기하겠다. 북한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딜을 하는 거야. 이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녀석들이 대신에 중유 기름 50만 톤을 지원해달라. 그리고 원자력 2개 건설해달라. 이거 하는 거야. 원자력 2개 건설. 캐도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94년에 김일성이 죽습니다. 김일성 사망. 이게 어떻게 돼요? 남북 정상회담이 그냥 무마됐죠? 정상회담 못했네. 회담 무마됐죠. 그냥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3단계 통일 방안으로 만들거든요. 이것도 민족이라고 하면 한반도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아직도 유효해요. 어느 면에서. 자, 3단계 방안을 만들어. 3단계.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우리 화해하고 협력하자. 이런 것부터 먼저 하자. 그 다음에 남북연합하자. 남북연합. 그리고 통일국가로 가자.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적이게 하는 걸 해야 돼. 계속 자꾸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렇지만 이명박 때 막 다시 약간 북진 통일의 색깔을 가졌잖아. 띄었잖아. 그 다음에 김대중 아저씨 때 볼게요. 김대중. 2000년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베를린 선언이 있죠. 베를린 선언.
그리고 6월 15일 날 6.15 남북 정상 회담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남쪽은 국가연합을 제안해. 국가연합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한 민족이야. 우리 일민족이고 나라도 하나, 그다음 체제도 하나로 가자. 이거고, 그다음 북한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좀 낮은 단계이긴 한데 연방 제안을 합니다. 낮은 단계 연방 제안 저번에 아까 뭐 좀 얘기했지만 한 민족 오케이, 한 국가 오케이. 근데 체제는 두 개. 아유 글씨가 이게 렉 걸려 지금. 체제야 두 개 체제로 가자. 근데 어쨌든 공통점이 발견되잖아, 그치? 공통점이 발견됐다는 데 의의가 있고, 요거에 대한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6.15 선언 전과 후를 볼 수 있어. 전과 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좀 노력들이 있었어요. 대화하기 위해서. 정주영 현대 있죠. 현대가 정주영의 소떼 방문이 있었어요. 소 가지고 가는 거 방문이 있었고, 얘네들이 방북 방문 다 같아요. 정주영의 소떼 방북이 있었고, 이렇게 꼬이냐, 시간이 없어. 종칠 시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이거 육로는 아니고 아직 해로입니다. 해로, 바다로 가는 해로. 그다음 햇볕 정책 있었죠. 요거의 결과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 그 후에는 뭐 하냐면 개성공단 하죠. 이거 이제 박근혜 때 끝나죠. 개성공단. 철도도 연결합니다. 요거 이명박 때 끝나죠. 철도 연결. 그래서 경의선을 복구하려고 그랬어요. 경의선. 이거 타고 북한 놀러 갈 수 있었는데.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인데, 이때 이제 육로야. 이게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여기서 또 그 총격이 아니라 총으로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관광객,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총 맞아 죽어, 북한 애한테. 그래서 이제 다 끊겼지. 그다음에 이산 가족을 이제 상봉을 정기적으로 하자. 정기적 상봉. 요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때 종쳤죠. 2007년에 10월 달에 10월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죠. 회담 개최. 이때는 이제 땅으로 이렇게 북한을 방문합니다. 땅을 밟아서. 김대중 아저씨 때는 이제 비행기로 갔고.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